학교에 시험 되니까 이거 할 겁니다. 자, 원리합계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계산하는 거다. 원리합계의 기본 공식을 기억해야 되는데 한글 먼저 기억하셔야 되기를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게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이다. 근데 이자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원금에다가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원금에다가 이유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원리합계에 관한 기본 공식이 돼. 그러면 그때 원금이라는 걸 영어 문자로 얘는 합이니까 sum, 원금은 알파벳 처음에 나오니까 A가, 그래서 원금을 묶으면 얘는 1 플러스 이율이라는 건 비율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원리합계에 관한 기본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율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걸려지는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Nr 이렇게 표현되면 얘는 이자를 N번 적용했다라는 단위법 공식이 되는데 단순 이자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자를 한 번 줬다, 두 번 줬다, 세 번 줬다, 네 번 줬다 이렇게 세는 거죠, 단순하게. 근데 원금에다가 이렇게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주는 것, 횟수를 거듭해서 제곱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복잡한 이자 계산법, 독립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단순 이자 계산법보다는 복잡한 이자 계산법이 훨씬 더 이율이 많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지수를 표현하면 지수는 폭발적으로 그냥 커진다고 했어. 이런 게 n이 무슨 수야? 자연수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횟수라는 거. 알겠지? 이게 복립법 계산이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 복립법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간단한 문제. 첫 번째 버전 1. 첫 번째는 뭐냐면 100만 원을 집어넣고 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집어넣을 거야. 근데 원리율이 얼마래? 그러면 원리율이 만약에 뭐 1%래. 그러면 12개월 후 총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고. 12개월 후 총액은 이걸 물어보는 게 바로 원리합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몇 번 집어넣은 거야? 한 번 집어넣고 12개월을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금 100만 곱하기 공식 알고 있는 사람 집어넣으면 돼요. 1 플러스 1%니까 100분율 바꾸면 100분의 1. 그걸 몇 승? 12승. 따라서 100만 곱하기 우리는 1.01에 이렇게 12승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그럼 교재 맨 끝에 단 1.01에 12승은 얼마라고 주니까 집어넣고 계산하면 된다. 알았죠? 많은 학교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게 이런 꼴이야. 기본 원리합계 시험에 기말고사 나옵니다. 이따가 화면에 띄울 거야. 어떤 학교들이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면서. 두 번째,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푸냐 그러면 바로 333쪽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334쪽을 보십시오. 그런 거야. 334쪽을 보면 이제 뭐야? 적금이라는 내용이 나와라는 거야. 적금. 이런 거 분납금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하게 기간 동안 또박또박 같은 금액을 집어넣는다. 알았죠? 거기 여러분 교재 나온 거는 뭐냐면 일정한 금액을 집어넣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야. 일정한 금액을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가산되거나 가감된 금액을 집어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뀌는데 보통의 학교는 일정한 금액을 집어넣는 문제로 시험지를 출제를 해. 근데 난이도를 어렵게 주는 학교들은 가감한 금액을 정립하는 문제로 출제를 한다. 그럼 저게 말이 무슨 뜻인지 공식을 정리할 테니까 외우시면 돼요.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정한 기회에 1, 2, 3, 4 땡땡땡 찍어서 이렇게 n번에 걸쳐서 금액을 일정하게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금액을 A1씩, A1씩, A1씩 이렇게 다 또박또박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원리합계 문제를 쉽게 생각하려면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통장이 n개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 이건 A1을 몇 번 집어넣는 거야? 아까는 한 번 집어넣고 12개월 기다린 건데 이거는 A1, A1, A1씩, A1씩 n번을 집어넣는 거다. 얘기야. 그러니까 통장이 몇 개 있는 거야? n개가 있다. 1번 통장 따로, 2번 통장 따로, n번 통장 따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에 집어넣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일 때가 바로 기수분. 분기에 머리 숫자를 써서 분기 초에 집어넣었다라는 기수분 공식이 뜰 거다. 기수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도표화시키는 요 표현을 기억해야 돼. 그럴 때 n년 말 총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n년 말 총액. 이게 원리합계에 관한 공식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n년 초에 집어넣고 n년 말에 총액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요 마지막 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까 말까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1월 1일 날 돈 집어넣고 12월 30일에 같은 연도야. n년 초, n년 말 돈 찾아왔어. 그런데 이자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데 이걸 1년 못 채웠으니까 못 받아요 라고 생각하는 선배들이 있다. 무조건 맞습니다. 하루 치를 떼더라도. 그러니까 이 놈은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율이 R이라고 했을 때 이자를 한 번 받는다는 거. 같은 나이지만 초고 말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가정해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그 앞에 집어넣은 거는 뭐야? n-1번째 통장은 몇 년이 지난 거야? n년 말이니까 1년 지나고 또 다시 1년 지났으니까 얘는 2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이율이 두 번 붙는 거야. 공립법.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선생님이 늘 얘기한 거지만 통장 개수는 n개고 항상 끝에부터 쳐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끝에 항이 이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초냐 말냐 논리만 따지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린 이걸 다 더한 게 n년 말 총액이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 서술형 문제 나오면 얘를 표현해줘서 감점이 안 되려면 여기 지수만 잘 생각하면 돼. 이게 1번 통장, 2번 통장이니까 얘는 12 n개의 통장이 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라고 표현해주면 되죠. 그럼 n개 통장이 된 거지. 이걸 다 더해라 라는 게 바로 우리 총액이다. 그래서 공식이 나왔어. 그게 무슨 세열이야? 등비세열. 1 플러스 r이 두 번. 1 플러스 곱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면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얘라는 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초항. 그 다음에 공비에 대한 n제곱 마이너스 1이 이 n개의 총이다. 이게 기수불 공식이야. 여러분 교재 기수불 공식이라고 거기 매년 초에 정립하는 거. 매년 초에 정립하는 거 라고 옆에다 기수불 공식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334쪽. 이게 지워지니까 r분의 a. 초항이 얘가 된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 근데 도표화 시켜서 풀면 돼. 이렇게 n개 번호 딱딱딱 쳐주고 그냥 해주면 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다. 결국은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써먹으면 되니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다 여기를 말로 바꿔. 끝말자로. 한문이야. 말. 이렇게 끝말자로 바꿔서 얘를 기말불 공식이라고 한다. 3년 만에 집어넣고 n-1년 만에 집어넣고 n년 만에 집어넣는 거야. n년 말에 a1을 집어넣고 n년 말 총액을 찾으래. 이건 그럼 왜 돈을 집어넣고 돈을 찾는 거야? 횟수를 채우려고. 횟수를 채우려고 n번에 약속된 횟수를 채우려고. 그러면 12월 31일 날 돈 집어넣고 횟수 채웠어. 12월 31일 날 돈을 꺼내는 거야. 얘는 이자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영승이 되는 거고. 얘는 1년 전이니까 이자를 한 번 받게 되는 거고. 통장은 몇 개라고? n개라고. 그러니까 여기 0이면 여기는 n-1 되는 게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초항이 공비는 1 플러스 r 똑같아. 뭐가 차이나?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의 영승이니까 초항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초항이 a로 돼 있고 공비 n-1 이게 바로 기말불 공식이야.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두 번째 공식. 알았지? 됐어? 그럼 거기 사이드에 이제 필기할 거야. 필기를 뭘 하냐면 여러분 얘는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교재 양식대로 보면 두 번째 집어넣은 놈도 A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1. 그래서 쭉 가고 있죠. 세 번째 집어넣은 놈도 A1. 그래서 쭉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놓고 있다 얘기야. 그럼 여기다 여러분이 이제 뭘 체크할까? 필기할 거야 좀 이따가. 그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자, 뭘 체크할 거냐면 뭐라고? 가감된 금액을 적립할 때야. 그렇지. 가감된 금액.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A1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다 이제 뭐 적립금도 필기 의무를 잘 했어요. 적립할 금액을 X% 증가한다. 이율은 뭐 R% 이렇게 다를 때 수치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혼동할 수 있거든. 근데 정리해놓고 공식을 딱 집어넣는데 이건 외워. 알았지? 비율이 다를 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 했어. 특목고나 이런 데서는 잘 나오는 문제지만 여기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어느 학교가 나올지 대단히 모른다. 근데 좀 전에 들었던 A1씩 이 근처 학교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다 이게. 100만원씩 100만원씩 10번 넣었다? 그 총액이 얼마나? 그 문제는 그 근처 학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적립할 금액이 뭐야? 살림이 좋아졌어. 그래서 10%씩 증가시킨대. 그러니까 처음에 A1 집어넣고 그 돈을 A1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10% X% 증가시킨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 돈에 대해서 X% 증가된 거니까 1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A자리라고 돼 있던 놈에다가 화살표 체크하고 이게 X% 적립된 거라고 화살표를 땡기면 된다. 그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어넣은 돈도 여러분 교재에 일정한 금액 A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적립한 금액이야. 얘를 지금 또 X% 들었으니까 얘는 A 곱하기 X 1 플러스 X의 2제곱이 표현될 거라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지수를 같이 보세요. 2제곱일 때 1제곱이고 3제곱일 때 2제곱이다 라고 찍혀 있으면 맨 마지막에 A라고 체크돼 있죠. 그럼 이 A 대신에는 뭐? A 대신은 뭐가 와야 돼? A 곱하기 1 플러스 X의 더스
n-1승이 와야 돼라는 거. 그래서 수열 문제가 어려운 건 이 지수와 이 첨자 관계를 잘 보면 돼. 3항일 때는 제곱, 2항일 때는 1제곱, 1항일 때는 빵제곱이니까 하나씩 빠지고 있잖아 지수가. 그러니까 여기 n항일 때는 n-1제곱이 된다는 걸 매칭시키면 된다. 통장은 몇 개나? n개나 n이야. 이때 논리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걸 초에 집어넣느냐 말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초에 집어넣느냐 말에. 초하고 말의 차이는 뭐야? 초항이 달라지는 거야. 초항.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맨 끝에서부터 치라고 했어. 맨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문제 질문한 게 n년말 총액을 찾으래요. n년말 총액을 찾아라 그러면 얘는 이자 받아 못 받아? 몇 번 받아? 그렇지 한 번 받는 거지. 같은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A에 1 플러스 X에 n-1승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1승 이게 원금이고 거기에 가산된 이자가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비율이 한 번 들어온 거다. 무슨 얘기 알겠지? 그러면 그 전에 거는 이건 추측할 수 있죠? 지금 맞추면 되니까 여기는 A 곱하기 1 플러스 X의 몇 승이야? 한 번 전이니까 n-2승이 될 것이고 얘는 이유는 몇 번 받아야 돼?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끝났죠 게임? 자 초항이 얘고 초항을 예로 보시면 공비는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니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야. 알았어? 공비가 뭔지만 짚해.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그대로 적용되겠죠. 됐습니까? 처음에 집어넣은 건 A는 되나요? 그러니까 요 사이 이걸 다 더하는 게 총액이니까 우리는 공비만 주목하면 돼. 공비만 외워주라 얘기야. 공비 뭐야? 얘는 증가해. 그치? 곱해주고 있죠? 1 플러스 R이 공비가 될 것이고 이건 줄어들어 늘어나. 지수가 줄어들어 늘어나. 지수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치? 줄어들고 있다는 얘는 나누는 거잖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X. 요게 공비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비율이 이렇게 체크돼 있으면 여기다 갖다 때려박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비율이 쌤이야? 그러면 공비는 1이야. 적립할 금액을 6% 중에 이율도 6%래. 그럼 여기 6% 들어가는 거야. 그냥 1이라고. 공비는 1 돼버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라. 만약에 증가했다 그러면 더하기 붙는 거고 지금처럼 코로나 현상에서 살림이 안 좋아지면 적립할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매년 10%씩 줄었다 그러면 여기에 빼기로 가는 거야. 줄었다 그러면. 알았죠? 이율은 당연히 감소하는 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이율을 감소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내가 적립할 금액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 차이가 있으니까 플러스일 때는 적립할 금액이 증가되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상황에 따라서 감소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갖다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공비가 이거야. 그리고 함수는 몇 개야? n개야. 그러니까 등비수학과 공식에서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걸 공비를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쓰면 1 공비분의 초항 잡아놓고 그 다음에 1 공비의 n승이라는 이런 답이 나온다고. 알았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알아두세요. 그럼 이 유형에 관한 문제를 먼저 적어오면 여기에 문제가 바로 690번 문제야. 발전 문제. 근데 발전 문제 보면 어느 봉급제의 일부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초인지 말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초인지 말인지. 이걸 말자로 바꾸면 여기는 안 하죠. 초항이 달라지는 거야. 말자로 바꾸면. 공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자로 바꾸면 말자 초든 말이든 중요한 건 뭐만 바뀐다. 초항만 바뀐다. 이거 초항만. 자, 그럼 거기 나온 거 보자. 뭐라고 돼 있어? 540, 690번 문제는 거기다 적용해 볼게. 자, 공급의 일부를 매년 1월 1일 초야. 1월 1일이라는 말은 초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얼마? 봉급 인상률을 감안한대. 봉급 인상되니까 되게 좋은 즐거운 일이지. 몇 퍼센트? 6%씩 증액된대. 2009년이야. 2009년 1월 1일 초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을 적립한대. 근데 500만 원씩 적립하는 거야? 500만 원을 증액해서 적립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500만 원금 곱하기 증액이 1%, 몇 퍼센트라고? 6%래. 그런데 이율도 몇 퍼센트인가 빨리 봐봐. 이율 6%. 6%지? 그럼 답정너야 공비는 1이야.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한번 보자.
여기 100분의 6이가 0.06이 될 거야. 그게 적립한 금액 이율이 한번 붙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립할 금액은 500만 곱하기 1.얘에다 다시 또 이율을 한번 붙는 거니까 1.06의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을 추측해야지. 세 번째는 제곱이야. 근데 몇 년 지났냐 물어봤더니 2018년이 맨 끝이래. 2018년이 맨 끝이면 얘하고 얘하고 차이에다가 더하기라니까 몇 개? 10개, 10번 집어넣는 거야. 이 함수를 못 따진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야. 10번 맞지? 그럼 여긴 적립할 금액이 뭡니까? 물으면 맨 마지막에 집어넣을 거는 얼마? 500만 곱하기 1.06이 몇 승이야? 이게 세 번째, 이게 10번째니까 세 번째 때 제곱이고 10번째 때는 9제곱이 되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초에 집어넣었다고. 근데 문제 지문 맨 마지막 보세요. 2018년 몇 월? 12월 31일 날 총액 찾는 거니까 말총액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자 받아야 돼, 보내야 돼. 초에 집어넣고 말에 찾는 총액이니까 받아야 돼. 그래서 500만 곱하기 1.06이 구승의 원금인데 거기다가 1.06의 이율 똑같죠? 1승 이자 한 번 받았다 이거. 그럼 이게 1.06이 몇 승 되고요? 10승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처음에 집어넣은 것도 보세요. 얘는 몇 년 기다린 거야? 500만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비율 0.06 그거에 몇 승? 1년, 2년, 3년, 4년 몇 년? 10년이니까 10제곱이죠.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래서 공개가 있다는 게 정해져 있다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몇 번 더 하는 거야?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이거 다. 이걸 몇 번 더 해? 10번. 그 10번 더 하는 게 10배 하는 거니까 500만이 아니라 5천만 원에다가 1.06에 10승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1.06에 10승이 얼마라고 있어? 1.8. 1.8 곱하기 5천만 원 해주면 답이 된다. 그러니까 답은 500만 곱하기 18이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18이 얼마입니까? 50에다가 48, 40도 하니까 90이죠? 거기다 00 두 개 만만이니까 9천만 원이 답이 된다. 라고 답하면 된다. 알았지? 이거 할 때 버벅거리면 안 돼. 정립된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가 뭐야? 아까 읽던 교과정에 벗어나는 형태로 되지만 학교생들이 간혹적으로는 바로 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할부금 또는 대부금, 상환금 다 돈 갚는 거야. 안 좋은 얘기야. 상환금 돈 빌리고 돈 갚는 거, 물건 사고 돈 갚는 거. 그거랑 연금 현가. 연금은 돈 받는 거니까 좋은 거. 매년 얼마씩 받는 그 연금의 증서의 현재 값어치. 연금 증서의 현재 값어치를 연금 현가라고 한 거야.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니까 연금 증서를 팔아 제끼려고 한다고. 그럼 공증서 가지고 판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사기가 많이 일어났다 했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자, 할부금, 그다음에 대부금, 상환금, 연금 현가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야. 자, A야. 그리고 1, 2, 3, 4 땡땡땡 N이야라고 잡으면 돼. 그러니까 물건을 처음에 A1짜리 물건을 샀어. 그러면 이제 그게 할부금 문제지. 또는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서 달달이 갚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내가 지금 이거는 뭐야? 물건 구입한 거고 이거는 갚아야 될 시점이라고. 그럼 얘하고는 반드시 기간차가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 1,000만 원짜리 물건 샀는데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앞에서 100만 원 바로 현장에서 줬어. 1,000만 원 갚는 거야? 900만 원 갚는 거야? 900만 원 갚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일정한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일정한 돈 금액은 얘하고 빌릴 시점하고 갚는 시점하고는 반드시 기간차가 한 텀은 발생해야 된다고. 연 단위로 갚는다 그러면 연일 한 1년이 차이 나고 월 단위로 갚는다 그러면 1개월 차이 나야 된다고. 그걸 무너뜨린 게 뭐야? 사채지. 1,000만 원 빌렸어? 10% 이율이래. 그럼 현장에서 10% 떼고 주는 게 사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00만 원에 10%는 얼마야? 100만 원이지? 900만 원 주고 10달에 거쳐 갚아라고 한 게 사채라고. 응? 선이자 떼는 거야. 선이자라는 말 들어봤지? 사채는 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갚는데, 야 얘는 A1을 빌렸는데 문자로 돼 있지만 이 포메이션이 똑같이 이어진다고. 얘는 몇 년을 기다린 거야? 1년, 2년, 3년, 4년, 몇 년? N년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통장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얘는? N 더하기 1개가 있는 거야. N개는 갚을 사람, 여기 하나는 받을 사람의 통장. 알았어?
그게 n년 후 통장을 까봤을 때 금액이 똑같아야 달라야 돼. 똑같아야 돼. 라는 그 논리에서 출발한다고. 얘는 이율이 R일 때 1 플러스 R의 인수. 이게 원래 그 공식. A를 집어넣었어.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단 말이야.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00만 원을 빌렸다고 쳐봐.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아서 n년 동안 갚는데 그럼 얘는 몇 년을 기다린 거야? n년을 기다린 거잖아. n년 동안 통장에 집어넣으면 그놈이 이자를 발생하니까 그 이자만큼 다 받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받을 돈이야. 이게 받을 돈. 그럼 얘는 갚을 돈이 A1씩 일정하게 갚는데 얘랑 반드시 무슨 차가 발생해야 된다고? 기간차. 그럼 얘는 당연히 얘가 이자가 n번 받았으면 얘는 이자가 몇 번 받아야 돼? 전부 다 통장에다 은행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받을 사람 돈도 그냥 은행에 집어넣고 n년을 기다렸을 때 금액 따져보고 갚을 사람도 따박따박 집어넣은 거를 그냥 통장에 집어넣고 그 총액하고 얘랑 같아야 된다는 그래야지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논리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1 플러스 R의 n-1 맞죠?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몇스? n-2이 맞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뒤에서 치라고 했잖아. 자, 할부금, 대부금은 맨 마지막 돈을 주면 끝나 안 끝나?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1000만 원 빌렸는데 맨 마지막에 돈 줬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갚을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자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냥 A의 1 플러스 R의 영수이 되는 거야. 그래야 통장에 연기가 되는 거라고. 갚으면 끝나는 거야. 맨 마지막 돈 받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리가 되니까 초항이 되고 공비가 되고 항수는 연결되니까 얘랑 어떻게 된다? 같아 되기 때문에 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공비, 초항이 뭐라고? A. 갚아야 될 돈. 그 다음에 공비의 n승 마이너스. 이게 바로 저 문제들, 얘네들을 풀어내는 공식이 된다. 그 얘기야. 필기. 336쪽에. 이건 뭐라고? 받을 돈. 이건 뭐라고? 매달 갚을 돈.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이건 공비. 이건 횟수. 다시 라지 A는 뭐라고? 받을 돈. 스몰 A는 뭐라고? 갚을 돈. 저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해결돼. 알았지?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볼까? 거기에 보기 1번 문제. 보기 1번 문제는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대. 근데 10만 원을 냈대. 그럼 얼마 갚아야 돼? 90만 원 갚아야 되지. 그 갚아야 될 90만 원을 분명히 이달 초에 100만 원짜리 사서 현장에서 10만 원 줬어. 그럼 남은 돈이 90만 원인데 이달 말부터 갚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기간차가 발생해야 된다고. 사채가 아닌 이상 현장에서 때문에 불법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달 말부터 일정 금액을 몇 개월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갚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 이거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당장 받아야 될 돈을 몇 개월 기다린 거야? 얘는 당장 받아야 될 거 몇 개월 기다린 거야? 6개월 기다린 거야. 10만 원 곱하기 이율이 얼마래? 이율 1%지? 그러니까 1.01의 6승. 이게 받아야 될 돈 총액이야. 이자까지 다 받아. 근데 맨 마지막 주면 끝난다고 했잖아. 이게 초항이야. 어? 공비는 뭐고? 똑같아. 1.01. 그러니까 여기에 합산된 금액 얘는 당연히 이자 몇 번 받아야 돼? A의 1 플러스 1.01에 5제곱이 돼야 돼. 1개월 차이가 나오니까. 이건 명승이고.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니? 물어본 거지. 공비는 이거.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90만 집어넣고 공비 집어넣어서 1%니까 0.1%, 0.01. 그래서 1.01에 몇 승? 6개월. 공비 1.01 빼기 1분의 초항은 얼마? 일정하게 갚아야 될 돈. 돈 주면 끝나. 1.01에 몇 승? 6승 빼기 1.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답. A만 찾으면 된다 이게. 알았니? 됐니? 안 됐어? 이해 안 됐어? 다시 봐. 이거 여기 편은 이해됐어 안 됐어? 편.
그러니까 맨 마지막 6개월에 돈 갚으면 끝나 안 끝나? 그냥 끝나니까 이자 계산할 필요 없다니까 A. 그럼 5개월째 집어넣은 돈 A는 다섯 번째 통장이야. 이자 몇 번 받아야 돼? 은행에 집어넣었다고 치면 얘랑 몇 달 차이나? 한 달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자를 한 번 받는다고. 다시 그 앞에 집어넣은 네 번째 집어넣은 건 A는 이자 몇 번 받아야 돼? 또 두 번. 그럼 얘는 건너뛰어도 되냐? 세 번째는 다 해, 하는 대로. 세 번째는 A의 1 플러스 0.0, 1.01의 몇승. 지금 계속 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집어넣은 건 A 곱하기 1.01의 4승. 첫 번째 집어넣은 건 뭐? A 곱하기 1.01의 몇 승? 5승. 이 총액하고 얘하고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서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그지만 받았다고 치고 그걸 통장에 집어넣어서 6개월을 기다렸어. 6개월 후에 값어치야. 이게 6개월 후에 값어치. 얘도 A1이 5개월 후에 값어치고 이 A1은 4개월 후에 값어치, 3개월 후에 값어치, 2개월 후에 값어치. 이게 바로 돈. 이 총액. 이게 갚은 총액이지. 이건 받을 총액이고. 이 두 개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셈이야? 공비는 얼마? 그러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공비의 6제곱 마이너스 1. 그거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 식 쓴 거야. 됐니? 그럼 1.01의 6승이 얼마나 문제에서? 1.06. 그래서 여기다 1.06 집어넣어서 답하면 되는 거야. 90만 곱하기 1.06. 얘는 빼면은 0.01. 1.01에서 1 빼면 0.06 곱하기 A. 그럼 이거 약분시키면 얼마? 6이지? 그러니까 6을 나누면 A는 15만 곱하기 1.06.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공 2개 치우면 여기에 만 2개가, 만이 공 4개 붙었는데 공 2개만 넣고 106이랑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15 곱하기 106해서 공 2개 붙이기에 답이야. 알았어? 106 곱하기 15는 얼마? 빵 30 다시 5 6일은 6 빵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얘는 얘 얼마니? 이러면 1590. 그 다음에 공 2개 붙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15만 9천원. 그게 매달 갚아야 될 돈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거. 야. 그럼 이제 앞 페이지로 와. 이제 라스트 문제. 여러분 689번에 별표 쳐. 그 689번이 그 밑에 발전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 자, 뭐냐? 무슨 말인지 잘 봐. 매 1월달 초에 1,000만 원을 월 0.5%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 예금 상품에 가입한대. 1,000만 원을. 그리고 그 해부터 1월 초에 1,000만 원을 월요일 0.5% 이렇게 예금 상품에 가입했대. 1,000만 원 집어넣은 거지. 그죠? 근데 매달 그 해 말에 얼마씩 찾는데? 그렇지, 50만 원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면 1,000만 원을 한 번 집어넣었어. 근데 1,000만 원을 계속 꼬박꼬박 한 달, 두 달 집어넣는 거지. 읽어봐. 1,000만 원씩 집어넣는 거지. 1,000만 원씩 집어넣는 게 아니지. 1,000만 원 한 번 집어넣고 월요일 0.5%면서 1개월마다 복리로 그냥 계산되는 거.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이 얘기야. 적금이 아니야. 한 번 집어넣고 그냥 12개월 기다린다 그런 말이라고. 그죠? 근데 매달 얼마씩 찾는다고? 월말에 이렇게 50만 원씩 찾는데 50만 원씩. 그러니까 이 문제를 더 난이도 높게 만들려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때 여기 몇 번? 12번에 걸쳐서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집어넣은 건데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1,000만 원씩. 좀 생각해야 돼.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계속 12번을 집어넣는데 매달 말에 가서 50만 원씩, 50만 원씩 찾았으면 돼 라는 문제면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지금 문제보다. 지금 문제는 여기 뒤에 1,000만 원씩 집어넣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분홍색 1,000만 원 한 번만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해? 매달 50만 원씩, 50만 원씩 빼간대. 매달 50만 원씩, 50만 원씩. 그래도 매달 50만 원씩 빼간대. 이런 논리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했던 도표가 위아래 두 개가 나눠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소위 집어넣나 말이 집어넣나 빨리 보시고 지금 문제를 살짝 바꾼 거 선생님이 더 어렵게
매달 초에 이렇게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집어넣었다. 근데 돈 찾는 것도 매달 말에 50만 원씩 빼나간다. 그럴 때 총액이 얼마냐라고 보면 이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 자, 위에 따로 아래 따로 하라고. 빼내갈 돈 따로, 더해질 돈 따로, 입금한 돈 따로 총액하고 빼내갈 돈 총액을 짜주면 된다고.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1,000만 원. 문제가 맨 마지막에 12월 말이냐? 말 총액 따지는 거죠. 문제에서 말총액인지 말총액이 당연히 네. 그죠? 말총액 그럼 얘 이자 받아야 될 거네. 받아요. 그러니까 1,000만 곱하기 2는 얼마야? 1점 몇 프로? 그렇네. 0.5%는 100분의 0.5니까 얼마? 0.00? 그러니까 1.00하라고 문제 그 값이 주어져 있을 거야 아마. 맞아요? 이거 한 거 맞아? 그치? 그 다음에 맨 앞에 거 이제 앞에 거는 당연히 2번 낼 것이고 얘는 몇 번 돼? 1,000만 곱하기 1.05에 통장 12개니까 1.005에 몇 승? 10승이니까 이거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돈을 하나도 빼지 않았을 때 총액이죠. 네. 이해되죠? 그러면 돈을 빼낸 거. 마이너스 뭐 붙었지만 그냥 50만 원씩 50만 원씩 50만 원씩 안 찾고 이것도 빼는 것도 얘도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말을 빼냈잖아 말을. 같은 말을 뺐으니까 마지막 돈 말을 빼내면 얘는 이자 계산을 해야 해. 그러니까 얘는 50만 원 그대로 빼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 11번째 50만 원 뺀 것은 이것도 안 빼고 은행에 나왔다고 치면 이자 붙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50만 곱하기고 1.005에 몇 승? 1승. 그럼 이놈은 지수를 잘 보고 50만 곱하기 1.005에 몇 승 돼? 11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총액을 우리가 찾은 금액이니까 이거 더한 것을 이걸 빼내면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 만약에 지금 문제의 답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내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왜 이게 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시킬 때가 잘 봐. 자, 봐. 1,000만 원이야 얘들아. 그럼 말에 가서 얘는 이자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아. 그럼 1,000만 곱하기 잘 보세요. 1.0 몇 승이라고? 0.5, 0.05에 몇 승? 1승. 이게 1번 통장이 맨 1월 초에 들어와서 1월 말에 이자 붙은 거야. 근데 거기 얼마 뺐다고? 50만. 그럼 통장의 잔고는 이게 잔고죠. 네. 맞아요? 이 잔고가 이게 바로 1개월 말, 1월 말에 잔고가 된 거야. 맞아? 네. 그죠? 그럼 이 돈을 집어넣어. 이 돈이 이자를 받을 거 아니야. 이자를 몇 번 받을 거 얘는? 1.05에 몇 승? 이 원금에 대한 이자 1.00에 대한 몇 승이 받아? 이 돈을 집어넣으면 11승이 받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자 받는 거 한 번 끝났으니까 나머지 12번 짝대기가 나올 거야. 11번 짝대기가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분배하시면 1,000만 곱하기 1.005에 12승이 뜰 것이고 50만 곱하기 1.005에 11승이 뜬다고. 그게 바로 얘기하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다 계산해서 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마이너스 되는 돈도 한 방에 이자 계산해서 뺀다라는 걸 기억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50만 원씩 50만 원씩 50만 원씩 찾는다고 하는 건 찾을 금액의 총액도 따로 계산하면 되고 이게 찾을 금액의 총액인데 은행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율 계산해서 빼면 된다 그 얘기야. 그게 우리가 찾는 답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 빼기 이거 총액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1,000만 원 1,000만 원 따박따박 가지고 넣으면 이거 합산한 금액에서 이거 합산한 거 빼면 된다. 그렇게 바뀐다고. 됐어요?